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알트코인 또 여러 소식을 또 준비를 했는데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 편도 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했고 어떤 분에 있는 내용도 인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닉네임 스쳐두 여보라는 분이 또 도미넌스 관련 분석을 또 해 두시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번 도미넌스 추이가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에게는 위기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알트코인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또 저의 반대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예, 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정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이더의 도미넌스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이도 쪽을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조만간에 이도 쪽에 있는 관련된 코인들이 또 급부상하지 않겠냐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크잖아요. 네, 그것을 또 데이터적으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거를 반대로 돌려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네. 보게 되면 수익성이 1년 기준점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았던 코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더와 관련된 ERC20 코인들이 생각보다 이 낙폭이 또 컸던 코인들이 오히려 이번 기회에서 좀 많은 변화점이 생길 것 같다. 그 근거치는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상하이 카펠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4월 13일 날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이더 부분의 입출금 방식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일단 사전적으로 미리 또 사전 작업을 해주고 있는 대형 거래소들이 또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ERC 쪽에 있는 대형 거래소들이 이제 막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4월 6일 기준점으로 ERC20 토큰 입출금 중단 형태가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 냄새 이미 알고 있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또 많이 해먹었던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작업치기가 좋기 때문에, 또 적은 물량으로 작업치기가 좋기 때문에 또 보게 되면 또 요즘 민코인들이 또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시면서 또 보게 되면 또 좋은 성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김치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코인 막 풍차 돌리기처럼 막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지가 이번에 121만 도지 휴먼 주소 9.3년 만에 외부로 또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 중에 초고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유를 했어요. 11만 달러.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죠. 근데 이 물량이 또 외부 쪽으로 이체가 됐다라는 건 이제 그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머스크 형 믿을게요. 제 친형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을게요. 이런 형태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4월 5일 기준점으로 자 도지 5위 고래 7일간 1.36억 비중이 되는 부분도 외부로 이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유통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로 고래들도 이제 믿는 뭐 구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스크 형에 있는 그런 장기적 모델링에 내가 한번 베팅을 한번 때려 보겠다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또 적절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또 이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낸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낸스 노골적 트루 USD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트루 USD 수수료 무료이다. 트레이닝 페어 수수료 무료가 종료되었지만 트루 USD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고 있다. 페어 유동성이 몰리면 트루 USD 발행량도 늘어나고 사용처도 더 넓혀질 수 있다. 라는 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작업의 사전 작업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 22년도에 컴파운드에 담보자산에 트루 USD가 넣으려고 했던 시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VC 애들, 그러니까 웹 3.0에 있는 VC 애들도 여기에 좀 많이 작업을 좀 해두려고 했던 부분도 그 전에 노출이 좀 되기도 했었고, 역으로 바이낸스가 여기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무언가를 또 만들어 놔야 바이낸스가 계속 공고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전략적 관계도로 트루 USD를 좀 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치풀 부분에 따른 내용들도 있었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셔라 라는 관점으로 또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비트럼 내용인데요. 예상 집행 원래 내 7억 개의 아비트럼 4년에 걸쳐서 언락 제한을 좀 해보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1년 안에 그냥 대폭 하락 나오고 다 털고 그냥 가는 게 좋지, 이거 찔끔찔끔 나오는 거 4년에 걸쳐서 나오면 불장일 때도 또 그 사이클에 걸쳐버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아싸 나이스다 하면서 그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번 상태잖아요. 차라리 사업비는 비수기 때 다 털어라 라고 이렇게 좀 넓은 아량의 마음가짐에 있는 투자자 마인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저 같은 미친 투자자 마인드가 없죠. 네, 이미 뚫으려면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했던 코인 투자자나 코리니 분들은 당장 내 눈에 찍히는 그 값만 보면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심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죠. 돈 금액도 크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 다 밀려야 가볍게 올라갑니다. 뭐 회복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에 반론을 제가 해드린다고 하면 얘네들 어차피 어차피 이 프로젝트에 있는 성공 궤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쪽에다가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모든 알트코인들이 공통사항에 있는 기본값의 기본사항 중에 기본값입니다. 투자에. 근데 여기에 일단 발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이 재단이든 어떤 재단이든 간에 그 해당에 있는 그 사업비를 뽑아내놓고 그게 순수한 의도는 아니든 간에 뽑아내놓고 그 다음부터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DNA를 거의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저는 무너지더라도 좀 시게 무너지고 난 뒤에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이런 형태는 지금 원성이 커지니까 그렇게 한 건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이제 또 4년치가 되면 또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거든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불장의 너희들 팔지 마라?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분들이 그렇게 안 팔까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내비치고 싶고요. 제미니에서 GUSD 준비금 1대1 비율로 연동을 하겠다. 국채, 예금, 머니마켓 펀드로 구성을 하겠다. 유통량의 준비금의 70% 국채, 21%가 가예금, 7%가 머니마켓 펀드, MMF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레이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아크인베스트 3월 비트코인 주소 1300만 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NFT 대출 프로토콜 누적 차용 금액이 10억 달러를 좀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큰형 비트코인 추가 매수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가 28,000대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확보한 금액으로는 41억 달러 규모, 대략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비트코인을 진짜 신봉자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 같이 사면서 하면 둘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베팅이 훨씬 더 비트코인이 조금 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벌써 2배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거죠. 네, 이 전략도 나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카모토 형님 또 생일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죠. 예, 우리 이런 쪽에서 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또 이런 쪽의 생일도 이렇게 축하를 같이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쪽에서는 동상을 또 건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리 인상 막바지 인식,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성으로 또 밑으로 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좀 쉬어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요즘 잠깐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넌스도 약간은 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부분의 대략적인 큰 이슈를 만약에 뽑아본다고 하면 여전히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퍼스트뱅크 다음에는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데,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자기가 이제 자기 차례인 거 아니까 대충 눈다발로 3월 말 보호예금 지수 공개했고요. 여기서 충분한 유동성 있다라고 자꾸 뻥카 치고 있고요. 네, 뻥카 치고 있고, 이거 코인은 CEO랑 똑같은 발언입니다. 뻥카 치고 있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우려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국채 금리와 경쟁하려고 경쟁적으로 예금금리 올렸다. 예금자들은 모바일 뱅킹 통해서 경쟁사 이동이 쉬워진다. 그래서 언제든지 뱅크런과 수익성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제가 걱정하는 건 딱 그겁니다. 어차피 중소형 은행에 따른 실적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전체 은행주가 좀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또 국채에 따른 신뢰도가 약간씩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비트코인 힘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도 계속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방향성에 더욱더 치중하면서 둘이 좀 비교하는 형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은 야생인데요. 딱 약점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다 물어뜯고 합니다. 하이에나는 급소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단 살덩이 먼저 물고 찢기는데 성원리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찰스 슈왑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찰스 슈왑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가만 보자 하니까 최대 주주가 또 토론토 은행입니다. 토론토 은행이 캐나다의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반박시 여러분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 높은 비중에 최근에 연체도 상승 중인데, 최대 주주가 토론토 은행이라고 하니까 토론토 은행의 공매도 집단들이 대거 모여서 야, 토론토 한번 흔들면 캐나다 달러 쪽 약간 좀 흔들고 찰스 슈왑도 해먹으면서 은행도 또 해먹으면서 거기에 또 토론토 은행이 갖고 있는 그 연결되어져 있는 중소은행도 흔들면서 요거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들 공배도의 하이에나 집단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해서 요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요거 해먹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긴장감을 계속 가져가면서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